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21년 2회차 10번부터 풀겠습니다. 다음 도시기후 명칭을 쓰셔야 했습니다. 이 도시기후 문제도 한 번씩은 나오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나오는 것만 좀 암기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거. 자, 이거는 감지선이죠. 감지선. 감지선은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감지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일반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얘는 중계기고요. 중계기. 그리고 얘가 동그라미 안에 B 들어있는 거 경종이죠. 경종인데 도시기후 속에서는 이게 경종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비상벨이라고 그 도시기후에서 그렇게 배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기후를 물어보면 흔히 우리가 쓸 때는 그냥 경종이라고 써도 되지만 도시기후를 물어보면 반드시 비상벨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들 중요한 것들 몇 개 적어봤습니다. 여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다 아실 테고요. 차동식에서 하나 더 그으면 그것이 보상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있고요. 정원식 스포트형에서 이런 것이 있죠. 자, 하나 배를 가르면 이건 뭐였어요? 방수형. 두 개 배를 가르면 내산형. 세 개 배를 가르면 내알칼리형. 산성에 견딘다, 알칼리성에 견딘다, 물에 견딘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연기 감지기가 있고요. 그리고 금방 나온 감지선. 그리고 사이렌도 모타 사이렌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일반 사이렌 그리고 S가 들어있는 거 솔레노이드인데 이게 솔레노이드는 전자 사이렌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자가 있는 건 모터 사이렌입니다. 모터의 약자고요. 그리고 금방 여기 이 공기관도 갑자기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공기관은 그냥 실선 두껍게 실선 한 선 그려 있는 게 공기관이에요. 그리고 열전대 이 모양으로 생긴 거 열전대식 감지기. 그리고 비상벨 금방 나왔던 비상벨 있죠. 경종. 자, 그런 것들 한번 쭉 봐둡니다. 그리고 지금 나왔던 중계기하고 열십자가 그 네모칸에 열십자 들어있는 건 부수신기. 이렇게 열십자에다 X까지 써있는 거 그게 수신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어반이죠. 우리 제어반은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게 수신기고 여기 한 번 더 그으면 이게 제어반이 됩니다. 제어반. 자, 나머지를 한번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지상 31층 특정 수방 대상물에 비상 콘센트를 설치하고자 한다. 콘센트를 각 층에 한 개씩 설치할 경우 최소 회로수를 계산하시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비상 콘센트는 지하를 빼면 여기 지상 10층이고요. 11층부터 설치하죠. 11층부터 설치하는데 한 층에 한 개씩이니까 한 회로는 10개 이하로 해야 된다고 했죠. 10개 이하. 일단 설치해야 될 층까지 보면 11층에서 31층이니까 11부터 31층 하면 21개죠. 21개. 자, 세보면 21개예요. 21개를 설치를 해야 되고 21개를 한 회로가 10개씩 커버하니까 나누기 10을 하면 2.1이 되겠고요. 그러면 세 회로가 되겠죠. 자,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할 수 있는 비상 콘센트의 수는 10개 이하로 한다 라고 했으니까 자, 저렇게 해서 3회로가 되겠습니다. 뭐 다 아는 걸로 하고요. 12번 다음은 누전경보기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누전경보기에서 1급 누전경보기와 2급 누전경보기를 구분하는 전격 전류 60A 이하는 1급 또는 2급 그리고 60A를 초과하면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자, 구분하는 건 60A입니다. 그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으로 하고 각극에 설치해야 하는 각극을 개폐할 수 있는 장치 두 가지를 쓰시고 있습니다. 각극의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고 또 20A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확실하게 암기를 해 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그리고 변류기의 용어의 정의를 쓰셔야 했습니다. 변류기라는 게 뭐예요? 누설이 되면 그 누설 전류를 자동으로 검출하여 그 검출한 것을 어디로 보내요? 수신부로 보내죠. 누전경보기에 수신부로 보낸다. 자, 우리 회로 가끔 그렸었어요. 이렇게 그려 있어가지고 이 부하측 회로에다가 우리는 영상 변류기 ZCT를 이렇게 설치를 했죠. 이게 영상 변류기죠. 지금 여기서 변류기의 용어의 정의를 쓰라고 했는데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변류기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영상 변류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전경보기에서는 영상 변류기라고 해야 되는 건데 화재 안전 기준에서 그냥 막 이렇게 막 쓰고 있어요. 그냥 혼용해서 막 쓰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변류기하고 영상 변류기는 틀린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설번호를 검출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요? 수신부로 가죠. 그래서 수신부에서 음향장치로 음향 경보를 하고, 그리고 차단 장치가 있으면 회로를 차단하고, 차단 기구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변류기다. 변류기의 용어의 정의는 누설 전류를 자동으로 검출이 키워드죠. 자동으로 검출해 가지고 수신부로 보내주는 것, 뭐 이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13번 유도전동기를 운전을 현장 측과 제어실 측에서도 가능하도록 회로를 구성하시오. 단 사용기구는 푸시버튼 스위치 2개, 정지용 버튼 스위치 2개, 전자접촉기 A접점, 자기유지용 1개를 사용할 것,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봤는데 이게 우리 흔히 보던 게 아니에요. 뭐가 좀 뒤집혔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랬죠. 이쪽에 이렇게 있고, 원래 이게 PB ON, 이게 MC의 A,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오프 스위치가 이렇게 있다라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MC가 있다. 자, 이게 기본 회로였어요. 이 기본 회로에서 현장 측과 제어실 측에 같이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자, 이쪽 멀리 떨어진 제어실 측이죠. 이쪽은 그때 자, 온 스위치는 병렬로 따간다고 그랬어요. 병렬로 따가니까 그대로 여기서 따가가지고 이쪽에 온을 만들었고요. PB온이죠. 얘는 병렬. 오프 스위치는 직렬로 설치한다고 그랬죠. 얘를 일단 얘는 떼고 이쪽 제어실 측에서 오프 스위치를 하나 달고요. PB 오프. 그것이 이쪽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다시 PB 오프. 이렇게 다뤄줬던 거예요. 그래서 오프 스위치는 직렬로 연결했다. 자,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제 또 달라면 또 똑같이 병렬로 이거 또 떼고서 직렬로 계속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얘하고 위치가 뒤집혔어. 위치만 뒤집혔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냥 여기서 얘네 두 개는 PB하고 MC는 무조건 병렬이죠. 병렬이야 그냥. 그래야 자기유지가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병렬된 것이 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고 얘하고 이쪽으로 병렬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병렬로 연결해요. 병렬로 연결을 해요. 자, 온 스위치는 병렬. 그리고 MC는 언제나 PB 온하고 병렬로 연결돼야 자기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프 스위치는 직렬. 여기에서 따가서 얘 가고 얘 이렇게 해서 직렬로 가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문제 조건이 안 나왔는데 애매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THR이 있으면 여기서 THR 써라 말아라가 없어. 지금 있나요? 없죠. 여기 THR이 있으면 여기 당연히 THR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는 거 연습하면 쉽습니다. 지금 위치만 바뀌어가지고 헷갈릴 뿐이지 여러분들은 이걸 분명히 숙지를 했어요.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제가 여러 번 그려드렸습니다. 자, 2개, 3개 뭐 쭉 연결할 수 있는 거. 자, 그걸 뒤집어 놓은 것 뿐이다. 당황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라. 생각이 안 되면 옆에다가 그려가지고 연습을 해서 똑같이 따라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다음은 자동화의 탐설비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감지기 설치 기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적으시고 있어요. 차동식, 분포형은 제외하고 실내 공기 유입구로부터, 실내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디퓨저가 있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나온다. 이때 감지기는 얼마 떼야 된다? 1.5m 이상 떼어라 라고 되어 있죠. 1차 때도 많이 나오던 거예요. 두 번째,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정온점이든 공칭 작동 온도든 그 정온식 개념인 거죠. 정온식 개념은 동작하는 온도, 딱 동작하는 온도예요. 그거는 평상시 주위 최고 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아야 된다. 자, 이거 보상식도 20도, 그 다음에 정온식 나오죠. 정온식 등등 해가지고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 주위 온도보다 20도 똑같아요. 자, 정온식은 정해진 온도에서 작동하는 게 정온식이고요. 그리고 보상식은 이 안에 정온식과 보상식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2개 다 동작했을 때 또는
둘 중에 하나 동작했을 때 그때 다 동작하는 거죠. 자, 보상식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보상해 준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동작시켜라 해서 5회로를 한 거죠. 5회로 0, 0, 0, 1, 1, 0, 1, 1일 때 아무거나 한 개만 동작하면 출력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이 정온식이 작동하는 온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칭 작동 온도, 정온식이 작동하는 온도. 그래서 이 온도는 평상시 주위 온도보다 최고 온도보다 20도씨 이상 높아야 된다 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스포트형 감지기는 몇 도 이상 경사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죠. 그리고 우리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중에서 공기관식의 검출부 몇 도 했어요? 공기관식의 검출부는 5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 경사는 두 개가 나옵니다. 스포트형은 45도, 분포형의 공기관식은 5도. 15번. 다음 미완성 도면은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 회로에 음량 조정기를 설치한 회로이다.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시오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우리가 여태 봤던 거하고는 조금 틀리게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공간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공간에다가 얘가 올 것이냐, 뭐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예요. 알아서 그리라는 얘기죠. 알아서 그려봅니다. 그러면 여기 긴급용 이렇게 가고, 업무용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공통, 그 다음에 업무용, 긴급용 이렇게 가죠. 그래서 우리 그릴 때 일단 공통은 무조건 스피커에 하나씩 들어간다고 그랬죠. 공통은 스피커에 하나씩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긴급도 스피커에 하나 무조건 들어간다고 그랬죠. 긴급 스피커에 하나 무조건 들어갑니다. 긴급 스피커에 하나 무조건 들어가고, 그리고 업무용은 볼륨을 거쳐가지고 긴급 쪽으로 가죠. 업무용은 볼륨을 거쳐서 뭐 이렇게 긴급 쪽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쳐서 이렇게 묶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꼭 이렇게 그리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또 이 선을 굳이 우리가 이걸 내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걸 내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렸다. 그럼 여기가 맨 위에가 공통이 되겠네요. 그 다음 둘째가 업무용이 되겠고, 얘가 셋째가 긴급용이 되겠죠. 이렇게 긴급용이 됩니다. 그럼 공통 일단 하나 묶어준다고 그랬어요. 공통 가서 스피커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공통 가서 스피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긴급도 스피커 안으로 들어가죠. 자, 긴급 스피커 안으로 뭐 얘 붙어서 가도 되죠. 이렇게 긴급 얘 붙어서 이렇게 갑니다. 어차피 안 붙어도 되지만 붙이고 가는 게 더 편하죠. 그 다음에 업무용을 봅니다. 업무용을 보면 업무용은 이렇게 해서 볼륨을 거쳐서 긴급에 붙는다고 그랬죠. 자, 여기도 볼륨을 거쳐서 긴급에 붙어요. 자,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뭐 이러든 저러든 다 뭐 똑같아요. 자, 어쨌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공통 무조건 붙는다. 스피커에. 그리고 나머지 긴급도 무조건 붙는다. 그리고 업무용은 볼륨을 거쳐서 긴급에 붙는다. 자, 그것만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긴급은 무조건 방송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업무용은 볼륨에서 소리를 조절할 수가 있다. 그것이 삼선식이다 라는 얘기예요. 16번. 다음 도면은 어느 특정 수방 대상물이 평면도이다. 각실에는 차동식 스포트형 1종이에요. 1종을 달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고 있습니다. 내화 구조고, 자, 차동식 1종 내화, 그리고 부착 높이는 4.5이다. 그리고 실들이 이렇게 쭉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먼저 찾아야 될 건 기준 면적이죠. 우린 기준 면적표를 당연히 다 외웠죠. 차동식 스포트형 1종, 차동식 1종이고요. 그 다음에 내화구조 4.5, 높이는 4.5니까 여기죠. 그 다음에 내화구조네요. 그러면 뭐가 돼? 기준 면적은 45제곱미터가 되게요. 자, 일단 기준 면적을 찾았습니다. 기준 면적 찾았으면 뭐 할 일 다 했죠. 자, A실부터 봅니다. A실 기준 면적은 45제곱미터고요. A실의 면적은 15 곱하기 6, 15 곱하기 6이 되겠고요. B실은 12 곱하기 6, 12 곱하기 6. 자, 감지기는 다 똑같은 감지기죠. 이 감지기 45. C실
45. CC를 보면 10 곱하기 6 플러스 10이니까 10 곱하기 6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네. D실은 여기 9 곱하기 12 45분의 9 곱하기 12. E실은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2. F실, 자 이건 뭐 단순 반복 작업이네요. 45분의 6 곱하기 12. F실 6 곱하기 12 맞죠? 12 해가지고 나오는 값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나오는 값이 15 곱하기 6 하니까 2개가 나오네요. 2개. 그리고 12 곱하기 6 하니까 1.6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2개가 되겠죠. 소수점은 무조건 절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 6 플러스 12에다 10 해서 계산하니까 4가 딱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9 곱하기 12 하니까 2.4가 나오고요. 소수점 올리니까 3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12 곱하기 12 하니까 3.2 3.2니까 이건 4개가 되겠죠. 얘는 1.6 2개가 나옵니다. 뭐 글이라는 건 없죠. 자, 글이라는 거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당연히 이 표 아주 중요한 표이기 때문에 안 외웠을 리는 없을 테고요. 이 표를 안 외우고 학교 온 사람은 없죠. 없어요. 단언컨대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 아주 쉬운 그냥 주는 문제잖아요. 주는 문제인데 표를 안 외우면 못 풀고 이것뿐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자, 감지기 수량 계산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17번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자동화의 탐지 설비에 대한 설치 대상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대상물의 전체인 경우 전부 또는 면적 조건 없음으로 답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자동화의 탐지 설비의 설치 대상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걸 암기한다는 게 뭐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관리사 공부하면서도 자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없이 망설이다가 외우긴 외우지만 외우는 것이 녹록지 않아요. 근데 기사를 내가면서 이걸 외운다는 거, 전체를 외운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자, 일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그냥 수치를 어렴풋하게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됩니다. 저도 뭐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외워라 이건 뭐 어떻게 외우라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했기 때문에 그냥 정한 대로 외우는 거예요. 자, 이게 설치 대상을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을 보고 이 조건에 나온 걸 한번 볼게요. 1번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제외. 자, 여기 지금 근린생활시설 중 원래 근육, 문판, 교리 뭐 해가지고 쭉 이렇게 외웠어요. 외웠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일단 나온 것만 보자 이거요.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을 제외한다. 이거였나요? 목욕장 제외죠. 그냥 일반 근린생활시설에는 4개예요. 일반 근린생활시설은 근육이에요. 근육. 자,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탐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탕. 여기 목욕탕은 더 좀 넓고 화재 날 확률이 조금 덜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여기부터 설치를 합니다. 자, 누가 더 위험한 거예요? 얘가 더 위험하지. 얘가 더 작은 데도 설치해야 되니까 그거보다 얘가 더 위험하지. 노유자시설 더 작아야 되는데 설치하니까 그거보다는 누가 얘기해요? 뭐 이런 전부 설치하는 게 더 위험하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민감한 거예요. 민감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그런 건물에도 자동화의 탐지 설비를 설치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여기를 보면 이 근육 문천인데 문화집회시설이나 뭐 이런 조금 넓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자, 근육 문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 의료시설도 여기 근린생활시설 쪽에 들어가요. 여기 근린생활시설에 의료시설도 같이 들어가죠. 숙박, 위락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은 제외하고 얘네는 또 특별히 다시 관리를 합니다. 이 밑에 쪽에서 다시 관리를 해요. 그것까지 600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 여기 이 부분 있죠? 의료시설인데
정신의료기관 이게 제외죠? 아니지, 이게 지금 의료시설 그거 넘었고 정신의료기관 4번이네. 4번 잘못 봤네요. 4번 정신의료기관 창살이 설치되지 않음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정신의료기관이 있는데 여기도 정신의료기관, 여기 정신의료기관이죠. 창살이 설치되면 더 위험하잖아요. 창살이 설치되면 못 나가니까 그거는 300제곱미터 미만에도 다 다르라는 얘기예요. 자탐을. 근데 자, 기본 그냥 정신의료기관 창살 설치 안 되어 있는 거는 300제곱미터 이상은 설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4번입니다. 그리고 5번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 요양병원 여기 있죠?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제외한 거 이건 전부 다 설치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냥 무턱대고 외워야 되는 겁니다. 요령이 잘 안 통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라도 공부를 더 하면 관리사 기술사를 공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설치 대상들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설치 대상들이 쭉 뭐 지금 자탐 그리고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등등등 쭉 있는데 나머지들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이거 자탐하고 옥내소화전 조금 길고 스프링클러 앞권이죠. 스프링클러 몇 페이지 외워야 됩니다. 몇 페이지 다 외우기는 사실상 불가한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스프링클러를 세분화시켰어요. 어떤 건물에 달고 어떤 건물에 달고 몇 제곱미터 몇 층 이상 뭐 이렇게 가지고 쭉 분류를 해놔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18번 비상방송설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비상방송설비 설치 기준에 대한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비상방송설비 확성기 음성 입력은 실내인 경우 1W, 실내는 1W죠. 실외는 3W. 자, 그래가지고 이 확성기가 스피커라고 했어요. 스피커. 일반 경종이나 다른 것들은 다 몇 데시벨이냐, 90데시벨이냐, 70데시벨이냐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데시벨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럼 데시벨이 안 정해있으면 그게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알아. 자, 근데 그게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스피커의 음성 입력을 이렇게 1W라고 정해놨는데 그 1W를 환산을 하면 약 88데시벨 정도가 된대요.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90데시벨이라는 게 없어요. 방송은. 자, 두 번째 조작 부위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얼마의 높이에 설치해야 되는가? 스위치는 0.8에서 1.5겠죠. 당연히. 그리고 음향장치는 전격 전압의 80%, 다 80%죠. 80%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나갈 때까지의 소요시간. 자,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감지기나 사람의 감지기를 동작시키든지 또는 발신기를 동작시켜서 수신기에 신호가 전달이 되고 그 수신기를 비상방송설비가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최소 얼마? 10초 이내에는 사이렌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사이렌이 아니라 방송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10초. 자, 이거 1차 때부터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1차 때도 아주 단골 문제들이죠. 5번 지상 8층 연면적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자동화 이탐 설비에 음향장치를 설치하였다. 이 건물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해야 될 층수를 쓰시오 있습니다. 자, 일단 우선경보 방식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하면 우선경보 방식이잖아요. 근데 5층 이상 8층이고 3000제곱미터 초과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선경보 방식이 되겠네요. 그럼 우선경보 방식에서 2층 이상층에서 발화하면 발화층과 직상층이죠. 여기는 지금 5층이니까 2층 이상이 되겠고 발화층인 5층과 직상층인 6층이 동작하게 된다. 1층에서 화재가 나면 발화층, 직상층, 지하층. 지하층에서 화재가 나면 발화층,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에서 경보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18번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